앵커의 시선에서 시장의 포인트들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일 것 같습니다. 8월에 의회 증언이 있고 그리고 주 후반에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연준 의장의 어떤 말에서 시장이 1월에는 좋았거든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이 긴축에 대한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로 2월은 또 약간의 어떤 횡보 장세, 우리나라 지수는 한 2,400에서 계속 횡보를 보였는데 3월 들어서부터는 조금씩 그래도 이제는 시장이 올라갈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곤 있어요. 물론 7일과 8일, 현지 시각으로 7일과 8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주 중반에 파월의 의회 증언을 통해서 정말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더불어서 최근에 경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최종금리에 대한 레벨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 주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 랠리로 화답을 할지 아니면 조금은 조정을 보여줄지가 관건인 상황인데, 아마도 뭐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뭐 긴축은 더 하겠지만 좀 데이터를 보면서 긴축의 어떤 강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얘기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번 주 후반에 있는 미국의 2월 고용 데이터에 대한 수치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신규 고용이요, 한 21만 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평균이 한 30만 건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낮은 수준의 고용 지표가 나온다면 2월 초에 미국의 고용이 50만 건이 넘으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를 자극시켰다면 오히려 3월 초에 2월의 고용 지표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장은 좀 안도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현지에서는 이 4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월 대비로는 고용지표가 조금은 둔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중반에 어떤 파월 연준 의장의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고용지표가 조금 될 수 있다는 전망으로 그래도 시장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었습니다. 여전히 파월이 시장의 주인공인 그렇죠. 듯하고요. 아무리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의 10년물이 4%를 넘어가면 이 채권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내용들이 지금은 중요한 타임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즉 긴축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이 물가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강력한 기준금리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8%까지 넘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시장은 조금 주춤거렸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는 미국의 10년물이 4%를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채권의 수익률이 높다, 매력적이다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의 안정을 찾고 있고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잘 버티고 있는 국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뭐 파월이나 고용지표를 얘기 들었지만 이제 시장은 이런 스트레스 내성이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긴축이 아무리 강해진다 하더라도 시장이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도 작년처럼 계속적인 금리 상승 그리고 수익률 상승으로 시장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레벨이 된다면 채권의 4%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인식으로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채권을 사다 보니 채권의 변동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서 주식의 변동성도 낮아지는 현상.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보시면 빅스도 안정을 찾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월은 다 알겠지만 가격표도 연초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인상, 태그를 바꾸잖아요. 그런 어떤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고 이로 인해서 임금도 같이 올랐었던 게 1월의 지표였다. 그런데 2월 같은 경우에는 1월만큼 임금도 올려주지 못할 뿐더러 가격표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고용지표도 말씀드렸지만 이 2월의 지표들이 속속 나올 3월에는 이 채권이 오히려 안정을 찾는 구간으로 가면서 이 전체적인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은 시장에서의 어떤 안도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서도 많이 주목되는 뉴스 중 하나였습니다. 10년물에 4% 내려온 의미에 대해서 많이 다뤄졌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주식의 변동성이 좀 낮아졌다, 안정을 좀 찾는 모습이다, 긍정적인 부분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지금 월가에서 증시를 강세로 배경을 잡고 있는 증권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모건 스탠리, 이를테면 또 JP 모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B들은 여전히 시장을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시장이 잘 버티다 보니까 2월 내내 미국의 금리가 거의 2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5%에 육박할 정도로 강한 금리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텼거든요. 이건 뭐냐? 이제는 시장이 금리의 어떤 그 긴축에 의한 충격을 어느 정도 다 흡수한 상태다. 그렇다면 이 바뀐 상황, 그리고 이 증시가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일까를 조금 더 고민하는 그런 자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 최근에는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긴축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아직도 중론이라서 이렇게 조금은 좋은 내용을 전달하는 얘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현금이 많다입니다. 인여 현금, MMF에 거의 1조 이상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좀 유입이 되는 자금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금리 스트레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까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고정금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충격이 좀 덜하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 밸류에이션 비싸다 하지만 이 팡스를 뺀 나머지 S&P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갖고 조금 너무 우려를 해야 되느냐, 너무 증시가 안 되는 쪽으로 이제는 뭐 경제 침체의 어떤 그 앞두고 에코 버블, 즉 약간의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부러지는 그런 시장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강해진 체력을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가자라는 시각들이 조금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월가의 긍정적인 시각적인 변화는 좋은 소식으로 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